네, 이달의 달달의 10분 출발하겠습니다. NTNW 이달의 위원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먹구름 낀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반도체 부문 실적이 쇼크가 나왔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컨센 상회하긴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시간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지금 소보장단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말씀 청해 드릴게요. 네, 기물 지수 상황을 체크하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전일 뉴욕 증시는 쏟아져 나온 경제 지표들과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전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10월 일자리 수가 23만 3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2.8%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고용과 양호한 경제 성장률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뉴욕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전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AMD가 급락하면서 상승 효과를 상쇄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세계법인이 감사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에 AI 수혜주로 부각되던 슈퍼마이크로가 30% 넘게 폭락을 하면서 기술주의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일라이릴리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아이폰 수요 부진으로 우려가 나타나면서 애플마저 하락세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홀로 고군분투하던 알파벳마저 일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에는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과 또 애매한 4분기 가이던스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개파를 출발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을 반도체, IT가 주도했던 만큼 반도체로 대표되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면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거둬들이고 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HBM 콜 테스트에서 진전을 보였다라고 밝힌 삼성전자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한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시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현재까지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급등 영향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미래산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엑시콘, AD 테크놀로지, STI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네오셈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예림당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 홀딩스가 그 뒤를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태영건설 우선주와 또 태영건설 본주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비보전 제약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 또 통신장비 관련주로는 북미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공급 이슈가 부각된 머큐리가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업체로 대북 오물풍선 이슈를 받고 있는 카테스 바닥권 수급 전일에 이어서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소 어수선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이 이번에는 비트윈이라든지 서메이지 이런 CM 플러스와 같은
이러한 동전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본방송을 통해서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후재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약세장의 특징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시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장전부터 찬물을 끼얹었었고요. 또 내일 새벽엔 애플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사들이 잇따라서 부정적인 4분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이폰 16의 수요가 썩 좋지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애플의 실적 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는 시점이고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 주시고 시장에 거래 대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또 확실한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이 코앞이라서 특히나 더 폭이 깊어질 변동성 유의하고 이제 거래 대금 좀 활발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회복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AS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테마를 정말 강하게 형성하면서 지수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월 4일 말씀 주신 네오셈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 11% 급등하면서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테마의 강세 흐름에 탑승을 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 여전히 홀딩일까요? 네, 여전히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네오셈이 상당히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SSD 검사 장비라든가 MBT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탄탄하게 구축이 된 그러한 기업이죠. 그리고 CXL 메모리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네오셈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면서 사실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제가 목표가를 14,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주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13,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 돌파 여부 중요하다라고 하신 만큼 계속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고요. 8월 27일 말씀 주신 KCS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전에 목표가 달성 시원하게 성공을 했고 또다시 AS 주실 때 7,000원 지지하면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7,000원 잘 지지하면서 장중 6%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어디까지 열어두고 보면 될까요?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테마 내의 종목들이 굉장히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CBDC 관련주이기도 한 이러한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양자암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이 또 건물 내부 상황을 순찰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히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현재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었죠. 다시 한번 이 7,000원 지지해주면서 금일도 양봉 켜내고 있는 모습 상당히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7,0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추적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 이슈 챙겨보시고 7,000원대 지지라인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후장에 반전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가장 달달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우리넷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양자과학기술 전략 최고 심의 기구가 연내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 상당히 수급이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사업에 독보적인 양자암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공공이나 국방, 금융 등 양자 암호화 통신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또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운영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죠. 우리네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쪽으로 볼 때 시장에서 상당히 또 상승 탄력이 좋았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에 이어서 또 다른 양자암호 관련주 우리네 말씀 주셨고요. 목표 가격 9,600원에 넣어놓고 보면서 관심주에 잘 넣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